자, 올해 수능 특강에서 내가 풀라고 찝어준 문제들만 풉시다. 자, 118페이지에 14번 문제부터 볼게. 자, 일단은 118페이지 14번 문제 보면은 북태평양에서 발생한 컨베이너선의 사고에 대한 설명을 해. 지금 뭔가 사고가 났어. 여기 지역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컨테이너선이 폭풍으로 인해서 A 지점에서 파손돼서 많은 신발이 기역해류가 흐르는 바다로 방출했대. 뭐 기역해류라 뭔지 몰라요. 대신 이 기역해류가 흐르는 바다로 방출되고 이 해류에 의해 가지고 대부분의 신발은 미국 해안 지점에 B 지점에 도착했대요. 야, 그러면 이 그림을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거든. 지금 B가 미국 해안이래. 그럼 여기가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한국으로 미국으로 간 거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태평양에 이렇게 넘어가는 요 해수, 요 해수, 요 해수네. A의 해수 이름이 북태평양 해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내려오는 요 해수가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다. 그래서 일본은 니은을 따라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해서 하와이 섬 지점까지 갔대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 되겠지. 자, 한번 기억 봅시다. 기역해류는 북태평양 해류다. 맞고요. 니은 해류는 여름철에 주변 지역으로 열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지금 니은 해류가 캘리포니아 해류거든. 그럼 캘리포니아 해류는 한류예요. 한류. 한류라는 게 여름철에 주변 지역에서 열에너지 방출 못하죠. 지금 니은보기는 난류 얘기한 거야. 북태평양 해류를 얘기했다면 니은보기가 맞아요. 디귿보기 신발은 B와 C 지점에 비슷한 시기에 도착했을 것이다. 이건 뭐 단순하게만 봐도 A에서 사고 난 게 B를 통해서 C로 가기 때문에, 즉 A에서부터 물리적 거리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해수의 움직임 때문에 B를 먼저 가고 이제 C를 돌아오죠. 그래서 비슷한 시점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기억만 맞아요. 자, 넘겨봅시다. 15번. 자, 15번 문제는 대기대순환과 연계한 문제거든. 자, 일단 우리는 요걸 꼭 기억합시다. 위도 0도 부분은 적도 해역이죠. 적도 해역은 공기가 수렴합니다. 수렴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발달해 있어. 그래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는 거는 공기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결국 강수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댔죠. 그래서 적도 지역은 물론 온도가 매우 뜨겁지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사막이 별로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평균 해면 기압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을 위도에 따라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딱 봐도 위도가 여기 60도거든? 이게 적도야. 그럼 여기가 한 30도 되겠죠? 30도 되겠지? 위도가 30도 지역은 언제나 중위도 고압대를 형성합니다. 왜? 하강기류거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사막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 결국은 지금 A와 B가 기압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을 순서 없이 줬대요. 야, 그러면 지금 A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왜? A 지역은 A라고 얘기하는 요 선에서 중위도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 그럼 중위도라고 얘기할 때가 강수가 많이 되고 증발이 안 될 수 없잖아. 강수량이 거의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중위도 해역이. 그 다음에 뭐라고도 생각하면 되냐면 이 A가 기압이다라고 해야지만 중위도가 기압이 높고 적도가 기압이 낮죠. 다시 중위도가 기압이 높지. 그래서 A를 기압이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럼 얘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다 라고 해야지만 기역해역이 있는 요 위도 30도 부분이나 요 위도 30도 남반구 지역에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 둘 다 낮죠. 그래서 지금 A가 기압이고 B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죠.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되겠다. 강수가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중위도는. 자, 아무튼 기억 봅시다. A는 평균 해면 기압이고 B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다. 맞죠? 니은보기 해수의 염분은 적도 지역보다 기역해역보다 높다. 자, 지금 기역해역은 중위도란 말이야.
지금 얘기한 대로 중위도 해역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작어. 그 얘기는 비가 안 온다는 거죠. 비는 안 오는데 증발은 그래도 좀 돼. 그러면 당연히 증발이 많이 되고 비가 안 왔으니까 해수의 상대적 염분은 높겠지. 염분이 높습니다. 적도 지역은 염분이 그닥 높지 않아. 왜? 비가 많이 오니까. 담수의 유입이 많으면 염분이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적도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만 중위도 지역은 비가 안 오니까 담수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염분이 높습니다. 전 세계 염분의 가장 높은 지역도 위도 30도예요. 디귿 보기, 니은 해역에서는 편서풍에 의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류가 흐른다. 야, 니은은 지금 남반구야. 그리고 니은 해역은 30도부터 60도까지 중간이거든. 그럼 30에서 60도까지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 가지고 무슨 풍이 부냐? 편서풍이 불죠. 문제가 그냥 문제 같지도 않아요. 서풍이야, 서풍. 서풍은 서쪽에서 분 바람이야. 그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른다라고 해야죠. 답이 기억 니은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넘어가서 132페이지에 1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기가 이제 천문학적 요인의 첫 번째 문제인데, 자,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올 때가 이제 자료를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일단은 현재 지구 공전 궤도, 현재 값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 바뀐 값이 나의 상황인데, 뭔가 좀 우리가 여태까지 푼 거랑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 지구 공전 궤도의 수직 축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기역과 니은이 뭐 어떻게 바뀌었대. 자, 근데 현재 근일점에서 북극의 위치가 기역이래요. 자, 기역이 지금 북극이다 이거야. 자, 이건 너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지금은 자전축이 완벽하게 서 있는 거에서 23.5도가 기울어 있지. 그러니까 이걸 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었다면은 여기에 북극이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에. 응? 자전축이 기울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에 딱 수직점이 여기에 있겠지. 근데 기울었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니은의 북극이 위치한다는 거는 자전축이 현재보다 더 기울어야 돼? 덜 기울어야 돼? 덜 기울어야죠. 그치? 지금 기울었기 때문에 기역 위치에 있거든? 그럼 자전축이 덜 기울게 되면 니은의 위치까지 오게 된다 이거야. 결론, 니은은 자전축의 경사도가 덜 기운 겁니다. 23.5도보다. 요것만 해석할 줄 알아도 문제는 충분히 맞췄을 거예요. 자, 그럼 기억 봅시다.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A 일대보다 B 일대 높다. 자, 지금 A 일대와 B 일대는 뭐가 바뀌었다? 경사도가 변한 거죠. 경사도와 지구 연평균 기온은 절대 연계하지 말라 그랬어, 내가.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결국은 지구에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의 전체 값이에요. 그럼 복사 에너지의 전체 값은 무엇에 의해서만 바뀐댔어? 공전궤도 20률에 의해서만 바뀝니다. 세차 운동이든 자전축의 경사도 변화든 지구 전체로 입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래서 기억 보기는 그냥 보자마자 땡이야. 20률 변화가 아닌 이상 기억 보기는 자체가 틀려요, 그냥. 니은 보기. 북반구 여름철의 평균 기온 나왔다. 지금 니은일 때가 자전축의 경사도가 작아진 거죠. 그럼 내가 얘기했잖아. 작아. 경사도 작아지면 북반구 기준 연교차가 작아지고,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거는 여름철 남중고도가 낮아진다. 그래야 여름에 기온이 낮아지죠. 대신 이거랑 반대 개념은 연교차가 작아지려면 여름철 온도는 낮아져야 되고 겨울철 온도는 높아져야죠. 그래야 연교차가 작아지지. 그래서 겨울철, 북반구야. 북반구 기준 겨울철 남중고도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겨울철의 온도는 높아지고 여름철의 온도는 낮아진다. 그래야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 외워요, 그냥. 니은 보기 보면은 북반구 여름철 기온은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니은에 위치할 때 낮다. 맞죠? 여름철은 남중고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니은에 위치할 때가 여름철 온도가 낮아진다가 맞아요. 디귿 보기. 남반구 중위도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는 북극이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디귿에 위치할 때 크대요.
자, 지금 디귿까지 가면 이건 뭘 얘기한 거냐? 북극이 여기에 온 거죠. 그럼 뭐 했다? 세차 운동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지금 세차 운동을 할 경우는 자, 봐봐. 현재 위치는 근일점일 때가 남반구에 태양 복사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남반구의 근일점일 때가 여름입니다. 근데 여름철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고 겨울철에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남반구는 여름철에 굉장히 뜨겁고 겨울철에는 원일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추워. 근데 지금 여기서 세차 운동을 해버리니까 당연히 여름철은 시원한 여름이 되겠고, 왜? 여기가 이제 겨울로 바뀌는 거죠. 따뜻한 겨울이 되죠. 이렇게 되면 기온의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여름철은 시원해지고 겨울철은 따뜻해지니까. 그래서 디귿 보기, 기역에 위치할 때보다 디귿에 위치할 때가 연교차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디귿 보기가 틀려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이런 거. 자료에서 문제. 이거 올해 수투기랬다? 이런 자료를 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이런 자료는 또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한번 다시 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한빛고야,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야. 다음 주 직보란 말이야. 이런 보기는 좀 잘 유의있게 보세요. 자, 넘깁시다. 6번 문제로 갑시다. 자, 6번 문제는 뭐 그닥 어렵지는 않은데 6번에 보시면 엘니뇨 감시구역이라는 게 있고 A시기와 B시기 중에 하나가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 있대요.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 굉장히 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할 거야. 자, 그 다음 너네 모든 학교 기준에서 내가 저번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라고 해가지고 한 문제 뽑아준 거 있지. 그 좀 어렵게 뭐 이제 X축, Y축 해가지고 엘니뇨일 때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주고 그 문제 너네들 학교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아직. 그 문제랑 같이 시험 보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봅시다. 엘니뇨 감시구역 있고 나는 엘니뇨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엘니뇨 감시구역의 수온 편차,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 자, 이것도 문제가 매우 쉬운 게 여기서의 수온 편차가 A 시기는 이 시기는 플러스 값이죠. 근데 편차를 보니까 관측값 마이너스 평년값이래. 그럼 지금 얘네들의 시기에서는 평년값보다 관찰된 값이 크다는 거죠. 1도나 2도 값. 그럼 원래보다 요 영역이 플러스의 값을 수온이 가지려면 요게 엘니뇨밖에 안 되죠. 그럼 얘가 이제 라니냐가 되겠다. 라니냐 할 때는 무역풍이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요 감시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굉장히 온도가 낮게 유지됩니다. 문제 그냥 볼게. 기억 보기 A가 엘니뇨다. 맞고요. 니은 보기 서태평양 적도 부분 해역의 강수량은 물리량 P에 해당한다. 자, 보시면 물리량 P는 Y축이야. 즉 엘니뇨일 때가 값이 커야 됩니다. 오케이? 엘니뇨일 때가 물리량 P의 값이 커야 돼. 그걸 니은 보기에서는 서태평양 적도 부분의 강수량이 물리량 P에 해당한대. 서쪽에 여기 쪽에 강수량은 엘니뇨가 발달할 때 비가 안 오죠. 그래서 물리량 P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걸 바꿔서 이제 만약에 동태평양 적도 부분이다. 그럼 물리량 P가 맞아요. 근데 서쪽은 안 돼. 디귿 보기 동태평양 적도 부분 해역의 용승은 A 시기보다 B 시기에서 강하다. 당연히 맞죠. 답이 기억 디귿입니다. 자, 넘깁시다. 넘겨서 11번으로 가자. 자, 아까 내가 1번 문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11번 문제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 11번은 일단은 이심률 먼저 줬고, 그럼 기억 시기랑 니은 시기를 비교했을 때 기억 시기의 이심률이 굉장히 큽니다. 기억이. 니은 시기가 굉장히 작고 현재로부터 시간이 0이니까 여기가 현재 값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반구가 여름일 때 공전 궤도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뭐 다 줬어요.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가 기억이고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가 니은이다. 자, 문제 볼게요. 기억 보기.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차이는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크다. 자, 아까 한 거랑 똑같죠? 공전 궤도 이심률에서만 지구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논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전 궤도 이심률이 나왔지. 그럼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현재보다
기억 시기는요 20률이 커. 그럼 20률이 크다는 건 지금 현재가 이렇게 됐으면 20률이 클 때는 더욱 찌그러진 타원궤도를 그려야죠. 그럼 근일점과 원일점에 도착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더 크죠. 근일점일 땐 더 많이 들어오고 원일점일 땐 더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은. 원일점과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라고 했잖아. 차이. 그 차이는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크다. 이건 맞죠. 기억이 20률이 크니까. 기억 보기 맞아요. 니은 보기. 우리나라에서의 겨울철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기억 시기가 높다. 자, 지금 기억 시기는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 여름이래. 그러면은 기억 시기에서 야 현재가 얘 근일점이죠. 근일점일 때 북반구가 겨울입니다. 그러려면 요렇게 자전축이 가야지. 그래야 남반구 여름, 북반구 겨울. 근데 기억 시기는 근일점일 때가 북반구 여름이래. 그럼 지금 이게 세차 운동을 해가지고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세차 운동을 해서 바뀌어버리면은 북반구 기준에서 여름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여름이 되겠죠. 그럼 니은 보기.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평균 기온은 겨울은 이제 일로 가겠지. 그러니까 북반구는 원래 그나마 가까웠는데 이제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기 때문에 엄청 멀어집니다. 그럼 더 추운 겨울 되죠. 그래서 기억 시기에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보기 틀렸고. 이거 보기. 남반구의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 자, 물론 기억을 이거 연계해야 돼. 같이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아예 같이 안 봤지. 왜? 이건 의미가 없어요. 기온을 얘기할 때는 얼마나 얘에 의해서 추운 겨울 되냐 따뜻한 겨울 되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교차 얘기할 때는 이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건 그냥 얘만 봐도 돼. 다시 얘기해 줄게. 그럼 쌤 20률은 어떤 개념에서 봅니까? 20률은 얼마나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라지냐를 논할 때만 보는 거고, 여름철 기온, 겨울철 기온, 연교차는 이건 거의 무의미해요. 여름철, 겨울철의 연교차 얘기할 때는 다 이거야. 공전궤도 20률은 거의 영향 안 주고 세차 운동 아니면 자전축 경사도 변화로만 봅니다. 그 다음 내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문제도 두 개를 연계하는 문제지만 가끔 가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 세 개를 모두 연계하는 문제가 나와요. 20률도 연계하고 세차 운동도 연계하고 자전축 경사도도 연계해. 자, 이럴 경우에는 무엇으로 먼저 순차적으로 대입해야 되냐? 가장 먼저 볼 건 무조건 기온의 연교차는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변화가 제일 영향을 많이 줘. 그 다음이 세차 운동이에요. 그리고 저거야. 얜 거의 영향 안 줘요. 대신 이걸 모두 다 없애고 이거만 볼 때는 가까워졌냐 멀어졌냐로 연교차 논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랑 같이 있는 문제는 이거 무시해도 된다고. 얘만 봐도 돼요. 얘만. 응? 이렇게 풉니다. 디귿보기 다시. 남반구의 연교차는 이거 보지 말고 니은시기, 현재보다 니은시기가 작다. 그러니까 니은시기는 남반구가 북반구가 여름일 때가 북반구가 원일점이죠. 그러면 북반구가 원일점일 때가 여름이니까 지금 요거죠. 북반구가 아이씨, 그건 아니네. 여름일 때 원일점. 다시. 북반구가 겨울일 때가 근일점이니까 북반구가 여름일 때가 원일점. 현재네. 자, 그럼 현재 값인데, 자, 봐봐. 남반구 연교차를 물어봤죠? 그럼 현재보다 니은 시기에 작다. 그럼 남반구는 근일점일 때가 여름이야. 네, 남반구가 원일점일 때가 겨울입니다. 자, 근데 니은 시기는 현재가 이건데 니은 시기도 이거야. 봐봐. 현재가 여기죠. 그럼 현재나 니은 시기나 둘 다 원일점일 때가 똑같잖아. 그럼 같은 거예요, 이건. 다시 해줄게. 근일점이, 원일점이 둘 다 현재든 니은이든 똑같다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 그럼 이걸 봐야죠.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해줄게. 이게 지금 현재 값이나 니은 시기일 때가 달라질 게 없다고.
현재부터의 시간으로부터 똑같잖아. 원일점일 때가. 그럼 지금은 이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로만 본다고. 그럼 니은 시점은 현재보다 20률이 작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인데, 계절은 그대로인데 20률이 작아진다는 뜻은 공전 궤도면이 좀 더 원궤도로 바뀌죠. 그럼 원궤도로 바뀌니까 근일점은 뒤로 가고, 뒤로 갔어? 그럼 남반구의 여름철 기온이 더 낮아지겠지. 뒤로 가니까 시원하잖아. 남반구는 겨울이었는데 가까워지죠. 그럼 겨울철의 온도는 높아지겠지. 그럼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지죠.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하고. 그래서 디귿보기 현재보다 니은 시기의 연교차가 작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내는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20률과 얘가 반대 개념이 나왔다면 연교차가 얘로 인하면 작고 얘로 인하면 크고. 다시 얘기해 줄게. 얘로 인했으면 연교차가 작아질 때, 얘로 인했으면 연교차가 커진대. 그럼 연교차 커지는 겁니다. 실제 이거 영향을 별로 안 받아요. 근데 지금 문제처럼 지금과 니은 시기일 때 똑같은 지점이래. 그러면 이걸로는 온도 변화가 안 생기니까 이거로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자, 넘겨봅시다. 이제 15번. 자, 15번 문제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외우라고. 값을 외우세요. 제발. 너네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안 헷갈려. 지금이야 어렵지 않게 줬죠. 계산할 수 있게끔 줬잖아. 요걸 줬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이 가능하다고. 근데 너네 학교 시험엔 이걸 이렇게 준다고. A, B, C, D, E, F, G, A 이렇게 준다고. 그럼 외워서 대입해 줘야 돼. 분명히 예언을 한다. 한 문제 이상 나와요. 이거 복사평 문제. 자, 100이 들어왔지. 100 중에 30 나갔죠. 그럼 70 들어왔지. 70 중에 25만 대기흡수, 지표흡수 45. 이거 외워. 그냥 104야 104 중에 4가 진짜 나갔으니까 얘가 100이에요 얘 외워. 6688 외워. 6688 6688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 6688 외워. 이래야 전체 나간 게 70입니다 자, 이걸 외우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기억보기 A가 B보다 크대. A가 100이고 B가 104입니다 틀려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B가 증가한다. B가 대기로 방출하는 거죠. 자, 제일 중요한 거지 이게.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온실 효과가 증가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게 증가한댔죠. 외워야 돼. 이산화탄소 증가하면 이게 증가야. 온실 효과 증가. 대신 복사 평형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면 얘도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해요. 이거 꼭 외웁시다. 맞아요. 디귿보기 지표의 평균 온도는 가을 때보다 나을 때 높다. 야, 이게 니네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쌤, 가는요 평균 온도가 100 받고 100 방출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방출되는 게 더 많은데요. 104에서 29 방출이니까 133 방출인데요. 방출할 이 에너지가 많을수록 평균 온도 당연히 높습니다. 방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보기는 그냥 쉽게 보면 대기가 없는 경우에 평균 온도 어떻게 더 높냐. 온실 효과가 아예 없는데.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게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게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답이 니은 디귿이야. 자,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 전체 파트 160페이지에 2번과 3번. 자,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하고 끝냅시다. 자, 내가 요 문제 나오면은 항상 표 그려가지고 하면 쉽댔죠? 자, 람다 맥스 값 나왔다? 람다 맥스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표면 온도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람다 맥스가 1대 1이면, 1대 2면 표면 온도는 2대 1이죠. 6000켈빈. 그럼 표면 온도 1, 2, 4로 잡는다. 광도를 측정할 때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다가 반지름의 제곱. 그럼 얘 RA의 제곱, RB의 제곱, RC의 제곱. 요 곱한 값이 광도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문제는 되게 쉽게 풀려요. 자, 기억보기 봅시다. A는 주계열성이다. A 봐봐. 자, 주계열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태양과 비교하는 겁니다. 태양과. 우리 태양은 표면 온도 몇 켈빈이었냐? 6800켈빈. 그 다음에 광도가 태양이 1이죠. 근데 이 새끼도 1이야.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태양과 표면 온도도 비슷하고 광도도 비슷하면 반지름도 비슷해야죠.
그렇잖아. 광도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반지름 제곱 곱하는 거잖아. 그걸 곱했을 때 태양과 똑같아. 그러면은 태양과 표면 온도 비슷하니까 반지름도 비슷해야죠. 그러면 얘는 주결성이 맞습니다. 지금 쌤요 주결성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너네 생각 잘해봐. 주결성이 아니라면 어느 별이 있냐? 주결성이 아닌 거. 초거성, 적색거성, 백색외성 밖에 없어요. 셋 중에 있어야 돼, 저게. 그럼 만약에 저 새끼가 3개 중에 있었으면은 표면 온도가 태양과 비슷하더라도 반지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광도가 1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를 주결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보기. 네, 기억은 250이다. 온도가 2배 높네. 파장이 2배 짧죠? 250 맞아요. 반지름은 B가 C의 10,000배보다 크다. 이건 광도로 봐야지. 보면은 얘와 얘가 4배만큼 더 커. 그러면 이거 4에 4제곱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반지름을 제곱한 걸 따져야 되는데 문제가 얘 대 얘가 1대라고 하면은 공이 2개 더 붙죠. 1대 100만이야. 그럼 1대 100만이 되기 위한 광도는 얘 4제곱한 거에다가 얘 제곱한 값으로 1대 100만이 돼야 돼요. 그럼 계산해봐. 10,000배보다 크다가 됩니다. 반지름. 이건 RB와 RC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얘도 지금 내가 얘기한 거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A와 B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를 나타냈는데, 자, 항상 파장을 봤을 때 내가 이거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다. 뭘 먼저 보랬냐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꼭 보세요. 이게 지금 없잖아.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면적은 무의미합니다. 이 면적은. 근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이 나오면 면적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면적은 의미 없어. 어쨌든 A랑 B의 최대 파장을 봤더니 500이랑 100이네. 그럼 별 A와 별 B의 최대 파장에 반비례해서 표면 온도를 유추할 수 있죠. A의 표면 온도가 2면 B는 1입니다. 그럼 얘를 4제곱 시키고 반지름 똑같이 아까 문제랑 제곱시키고 제곱시킨 거 곱한 게 광도야. 광도는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이 10등급 차이니까 광도는 1대 만이야. 밝기가 1등급 차이일 때 2.5배. 등급이 1등급 차이, 밝기 2.5배 차이. 5등급 차이면 100배 차이, 밝기가. 10등급 차면 밝기, 즉 광도가 10,000배 차이. 그럼 지금 얘 4제곱 하면 16이죠? 16 곱하기 RA의 제곱이 1일 때, 뭐야? 1이네, 1 제곱해봐야. RB의 제곱한 값이 10,000이죠. 그러면 지금 RA가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래야 제곱했을 때 1이 나오니까 RB는 얼마니? 100이죠. 이걸 제곱해야 많이 되니까. 그럼 얘가 1대 400이네. 이런 식으로 풉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니은보기 반지름 B가 A의 40배가 아니라 400배예요, 400배. 기억보기 표면 온도는 A가 B의 2배다. 맞고요. 예, A와 B 모두 광도 계급이 5이다. 광도 계급이 5면 주계열성이야. 주계열성은 표면 온도와 반지름이 같이 간다는 거, 같이. 표면 온도 높으면 반지름이 커야 돼. 작잖아? 아니라고. 그래서 디귿보기 틀렸어. 답이 1번입니다. 여기까지. 자, 다다음 주에 봅시다. 문제 잘 풀어, 특히 한비꼬는.